안녕하십니까. 최박의 체험과 비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김대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대우 교수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트라우마 치유자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선 김 교수님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양대 구리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고요. 2001년도에 발령 받았으니까 벌써 한 거의 18년이 됐네요. 네. 네, 거기에 계속 구리시에 거주하고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구리에 우리 또 김대우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네. 김 교수님은 특정하게 진료하고 있고 관심 가진 분야가 어떤 분야시죠? 네, 저는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그런 질환들 주로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장애 또 좀 같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 여건상 제가 전공하는 분야만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트라우마 관련된 질환들 주로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일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참 정신과 의사로서도 치유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그 트라우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이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이제 처음 이제 정신과 전공의를 시작했을 때 어떤 이제 저희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에 계시던 그 선배 전공의 선생님의 실수 때문에 좀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1년차 좀 시작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주로 이제 면담보다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이나 뭐 약물성 정동장애 이런 그 정신병을 주로 보는데 저한테 이제 그 조현병이라고 생각하고 맡겨졌던 환자들이 초반에 사실은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뭐 사실은 된장도 모르고 뭐 고추장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료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처음에 경험한 게 너무나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고 또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사실은 이제 원인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트라우마 관련된 그런 질환은 확실한 그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인과관계도 확실하고 또 치료하면서 뭐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보람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좀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하는 그런 네. 어떤 그 전공의 사명? 시절부터, 네. 네, 있어서 이제 관심 갖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라우마라는 게 말로는 쉽게 트라우마하고 흔히 얘기하고 사실은 요즘 너무 많이 일종의 유행어 같이 됐는데 트라우마가 뭔가요? 왜 정의로 트라우마란 무엇일까라고 가장 이제 어려운 네. 지문인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 안 좋은 경험을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일을 당해도 너무나 이렇게 멀쩡하게 괜찮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너무 이렇게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 경험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사람마다 이제 소화 능력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삼겹살 한 12인분 먹어도 잘 이렇게 소화시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2인분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이런 분들처럼 아마도 이게 그런 그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마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를 주시니까 정말 잘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치료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개입하기가 어려운데 정의 자체가 어렵다, 안 되는 거다 에서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사람이 소화를 못하니까 소화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네. 치료의 과정에 들어간다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환자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환자분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이끌어 나가시는지요?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뭐 좀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정신심리 치료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맞춰서 어떤 치료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약물 치료 없이 이런 뭐 정신심리 치료나 이런 것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약물 치료만 해서 또 좋아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 트라우마는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지만 좀 이렇게 트라우마 관련된 정말 전문적인 그런 정신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분한테 맞게 제공했을 때 물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무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 최선의 치료를 그냥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람마다 또 반응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A라는 치료에 되게 잘 반응을 하는데 어떤 분은 또 B라는 치료에도 반응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앞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게 정말 많은 좀 어려운 분야는 분야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정의 자체도 어렵고 또 이게 반응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지칠 수도 있고 어떻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트라우마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좀 겪게 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저희 전문 용어로 뭐 대리 외상화, 2차 외상화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듣기 편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동화가 돼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래도 저는 되게 건강하고 잘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회전 열차 같은 거 조금 그걸 탔는데 원래는 전혀 그거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막 이런 걸 돈 내고 왜 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십몇 년 만에 처음 탄 거죠. 근데 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한 재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또 트라우마 진료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좀 셀프 케어를 잘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군요. 진짜 우리가 보면 전혀 의식하지 못해도 내 몸에 그런 것들이 배어나가서 그럴 수 있다는 것들 보면 정말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같은 경험을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치료자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잘 이렇게 정신 건강에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정말 어려운 환자분들을 보는 거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보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남들은 잘 트라우마 치료에 섣불리 나서지도 않고 힘들다는 것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자다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선생님 트라우마 치료자로서 어떤 개인적으로 느끼는 보람?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 보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트라우마 치료 힘들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린 만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있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태로 오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치료하다 보면 정말로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오셨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진짜 뻔뻔해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분을 위해서 뭔가 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 때문에 다른 거를 안 한다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되는 거는 치료자한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